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정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어제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요. 해당 내용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제가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중간중간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제 의견도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지금 굉장히 소란스럽죠. 뭐 용산 이전 문제도 있고 보유세 문제도 있고 앞으로의 규제 뭐 철폐하냐 그대로 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예측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뽑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사람을 자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규제를 새로 더하거나 철폐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모든 게 혼란 속인데 이 안에서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켰어요. 제 정규 강의 접수는 오늘이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정규 강의는 아시겠지만 지방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은 소액 투자다 보니까 운이 좋게도 사실은 좀 뻔한 시장이긴 했는데요. 지금 강의 내용대로 시장이 좀 돌아가고 있어서 혹시 망설이시는 분들은 다음 기수를 기다리지 마시고 이번 거 그냥 들으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전 여태까지 시장이 급박하지 않고서는 그냥 좀 천천히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는 가능한 빨리 듣고 빨리 움직이는 게 좀 나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 신문 기사가 떴어요. 국화 꽃 국화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해요. 한 단에 5만 원을 넘었습니다. 국화 한 단에 5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라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감이 안 오시죠? 저도 감이 안 왔거든요. 물론 신문기사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긴 한데요. 옛날에 튤립 기억나세요? 튤립. 튤립 있잖아요. 튤립이 예전에 왜 올랐죠? 옛날 유럽에서. 튤립 사재기 사건 되게 유명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다가 에베레스트 산처럼 한 번에 꺾였잖아요. 튤립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오른다는 맹신 때문에 올랐다가 내려갔어요. 물론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본 거죠. 튤립은 그냥 오를 거라는 맹신 때문에 귀족들부터 미친 듯이 사재 끼기 시작했고 귀족 밑에 계신 분들까지 합류를 해서 그냥 가격이 스카이 마켓이 됐다가 그냥 다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이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 중에서 수요가 투기, 이걸 나중에 더 비싸게 팔 거야란 마음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보관이 어려웠죠. 자, 튤립은 제가 봤을 때 유동성, 그러니까 사재기,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올렸다 내렸다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물론 각자 그냥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하고 실패를 한 거지만 사람들은 투기라고 부르더군요. 국화꽃, 왜 이럴까요? 아는 분들은 이미 아시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화는 요새 장례식이 많이 늘어서 수요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기간 내에 국화를 많이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화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튤립과 국화는 다르죠. 국화는 지금 수요와 공급, 이 국화를 가지고 장례식장에 가서 쓸 거잖아요. 실제 사용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안 맞더라도 실사용자 입장에선 필요하므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건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튤립처럼 언젠가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화를 장례식에서 더 이상 쓸 사람이 없냐의 문제인데 장례식이 연달아 있다면 어지간하면 계속 쓰이겠죠. 이게 수급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5년 동안 어디에 집중을 했느냐 이겁니다. 모드를 약간 바꿔야겠죠. 국민 여러분, 장례식,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고인을 모시는 자리에 국화가 쓰입니다. 이 쓰이는 국화를 꽃 장사하는 인간들이 투기를 해서 비싼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튤립 재배하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인생과 죽음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걸로 사람의 죽음을 장례식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벌해야 됩니다. 세금을 내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열광을 하고 있죠. 정의가 실현됐다. 국화로 돈 버는 건 잘못된 거다. 사람이 죽었는데 국화꽃 가격이 문제냐. 이렇게 돼가고 있죠. 다 아니라고 하실 거 알아요. 난 안 그런데 난 다 이해하는 데라고 말씀드렸지만 지난 5년 동안에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았고 지지율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다행히 잘 읽어냈죠.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원리를. 국화꽃도 마찬가지죠. 국화꽃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죽은 거 안타깝죠. 코로나 너무나 안타깝죠. 저도 인간인데 왜 동감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감정과 돈은 별도의 문제죠. 내가 아프거나 슬프다고 월급이 줄거나 느는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우울증이 심하게 걸렸다고 월급을 깎는 것도 아니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컨디션 따윈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의 결과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화꽃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건 자유시장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죠. 여기에 만약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보유세를 올리고 국화꽃 가격에다가 세금을 더 징수하거나 국화꽃 가격을 규제해버리거나 국화꽃을 일정 가격 이상 받는 사람을 처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맨 나중에 결론으로 가면은 국화꽃을 재배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제가 건설사 편을 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건설사 편을 안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원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사한테 돈을 안 받잖아요.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건설사 편을 들겠죠, 저도 인간인데. 걔네한테 받는 돈이 없어요. 그 광고 문의 들어온 거 다 거절했지 않습니까? 같지도 않은 거. 그래서 전 돈을 안 받습니다. 건설사 관계자도 아니고 제 알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하는 일은 알아야죠. 공급을 하잖아요. 공급을 하면 누군가 분양을 받죠. 분양을 받은 다음에 지가 들어가 살던 전세나 월세를 놓죠. 근데 이 과정에서 징벌적 과세나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 제껴두고 맨 마지막에 건설사가 공급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지금 건설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둔촌주공 언제 입주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때 입주 어려울 거라고. 결국 그렇게 됐죠. 참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해 준다고요? 그게 문제일까요? 재개발 재건축은 재초안이랑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땅을 대주고 그 위에 건설사가 돈을 남겨먹기 위해서 건축물을 지어 올리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여기서 판가름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집 장사한다. 서민들, 시민들의 필수 자재인 한 가정의 안락한 보금자리인 집 갚다가 돈을 남겨먹는다. 그러면 국화는 뭐가 다릅니까? 국화꽃 가격이 올라갔으면 누군가 돈을 더 버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죽음을 이용해서 누군가 돈을 더 버는 게 아닌가요? 이건 괜찮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야, 아파트랑 국화랑 같냐? 뭐가 그렇게 다른데요? 지난 5년 동안 왜 올랐는지 설명을 못 하시죠? 아니, 그것도 아니죠. 지난 5년 동안 맞는 베팅을 하셨나요? 맞는 베팅을 하신 분들은 저한테 악플을 달지 않아요. 맞는 베팅을 하신 분들은 시장의 논리를 믿게 되셨겠죠. 5년 동안 오른 이유를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시장을 잘못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눈을 뜨세요. 감정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국화 가격이 올라가는 거랑 사람이 죽어서 슬픈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부동산. 심리적으로 요동치시죠. 옛날 정부가 잘못했어. 처벌을 해야 돼. 규제를 없애야 돼. 보유세를 올리면 안 돼. 지금 요번에 보유세 발표 잘못됐어. 전부 다 감정의 영역이에요. 그냥 수요와 공급을 보세요. 물론 규제나 정책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요. 5년 동안의 시장을 다 망가뜨려 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일단 보유세가 발표가 됐죠. 안 내린대잖아요. 보유세, 세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매매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저도 국화꽃 기사를 보고 처음에 엄청 슬펐거든요. 진짜 이거 참 씁쓸하다. 근데 이것도 수급을 따라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 얘기 좀 그만합시다. 사람 장례식으로 장사를 한다. 애들 과자값 올리면은 애들 가지고 장사를 한다. 유치원 가격 올리면은 애들 가지고 장사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집 갖다가 장사를 한다. 돈이 안 되는데 움직이는 게 어디 있어요? 정보가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요번에 선거 못 보셨어요? 아직도 느끼는 바가 없으십니까? 선거, 정치는요. 표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표가 된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결론적으로 표가 힘이고 표가 돈이기 때문이에요. 다 비슷하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제가 여기에 위법을 하자, 사람을 해치자,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자, 나쁜 얘기 한 거 한마디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시장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순응을 하자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온 거잖아요. 자유시장을 인정한 남한, 자유시장을 인정하지 않은 북한. 여러분, 그 출발점은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북한 가서 살 자신 있어요? 다들 말만 그렇게 하지 자신 없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선진국에서 그냥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남이 공짜로 메꿔줬으면 좋겠다는 마인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좀 버리세요. 그런 세상 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국가고 사태를 봐서 아무리 슬픈 부분이나 감정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어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을 다시 한번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 전세, 월세, 매매, 공급, 그러니까 청약에 수요와 공급이 잘 맞나요? 이거를 앞으로 같이 지켜보자는 겁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